안녕하세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권오상입니다. 저희 작업은 초기에는 회화부터 시작했습니다. 1회 때는 탈주와 핵이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한국성이라는 문제를 다루었었고요. 2회 때에는 글과 그림 사이에서, 3회 때에는 감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부터는 미디어 작업을 하는데 사물, 언어, 이미지에 관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나의 작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그것은 사이입니다. 비트윈이죠. 동양과 서양 사이, 사물과 이미지 사이, 언어와 이미지 사이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을 하여금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제 작업에서 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대신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작품을 본 관객들이 제 작업으로 인해서 아토피와 같은 그런 간지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일상적 주체가 어떤 새로운 주체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단지 그림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새로운 사유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랑을 예를 들자면은 기존의 사랑이 아닌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 데리다의 철학의 가장자리라는 책에서 따왔는데요. 그것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여백이라는 가장자리, 쪼가리라는 나머지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고요. 현재는 공집합, 공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공집합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나 난민 같은 존재들인데요. 그들은 늘 현시되지만 국가의 셈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존재와 현시가 일치하지만 사회 현상에서는 현시와 존재가 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학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현시, 이미지로 이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작업은 사유에서 시작됩니다. 흔히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들레즈에 의하면 인간은 사유할 수 없다고 정의하거든요. 그에 의하면은 사건에 의해서 사유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독서이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예술은 파토스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그 파토스뿐만이 아니라 로고스, 즉 언어도 중요하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제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기표들을 새로운 기표들로 바꿔버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저의 이런 주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에게는 좀 반하는 행동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으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많은 의병들이 있죠. 그들이 대한민국, 조선은 독립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망상인데요. 그 망상이 의병들에 의해서 현시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그 독서라는 것이 모든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수많은 선배 예술가들이
독서에 빠져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형성해 왔는데, 저는 그런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수렁, 쥐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그 회화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은 시각예술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맵시, 매력,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어트랙션, 끌림,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트랙션이라면 제 또 다른 석사학위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12법칙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트랙션이거든요.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게 어트랙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떤 이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선배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 예술은 결코 철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술은 그냥 예술, 시각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철학에서 빌려올 수 있고, 또한 예술과 철학이 같은 코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같은 코드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의 전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개념 창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든 이론이 다 맞아떨어져도 결국 회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끌림, 어트랙션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국은 예술은 시각예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시각예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어트랙션, 끌림을 그 용어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제 머릿속에 그것은 마지막으로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은 예의 상태를 살아가기입니다. 예의 상태를 살아가기라는 타이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전시 제목인 호모사케르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호모사케르란 말 그대로 신성한 인간들입니다. 사케르라는 의미에는 신성함과 저주받은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호모사케르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으며 죽어도 신성한 희생양이 될 수 없는 이중으로 배제된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영역과 법적인 영역에 내포되어 있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의 상태라는 타이틀을 주목하게 된 것은 이 호모사케를 양상하는 게 현재 정치에서 나타나는 예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전시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는 주권자가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의 상태라는 일시적인 사항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에서는 예의 상태가 더 이상 일시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호모사케르와 예의 상태의 이론을 배경으로 인류 역사의 권력의 문제를 유대 기독교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다 호모사케들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이 있겠죠.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즉 호모사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작품이 있는데요. 제 사회 속에서 공집밥 같은 존재들을 찾다 보니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겨준 커다란 과제와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사유 속에 사유를 낳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젠더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지상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라는 저작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코 그 어떤 하나도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제 동영상 작품에 한번 녹여보자는 생각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동영상 작품에는 시간성에 주목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가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시간, 뉴턴식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자크라강에 의하면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식이 현재를 지배하는 무한 반복의 시간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읽기, 느리게 말하기, 느리게 먹기, 느리게 걷기 등이 있었지요. 느림은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더 자세히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느리게 행동함으로써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느리게 책을 읽으면은 그 문자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러 기표들이 나타나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집합이란 현 시대지만 국가의 셈에서 빠져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나 현시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난민, 이주 노동자들, 다들 그런 인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완전한 공집합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공집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계속되어 왔고 철학적, 정치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활발히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호모사케르, 공집합 같은 존재들인 팔레스타인 난민을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동영상의 작품 제목 또한 모차르트 레퀴엠에서 따왔는데요. DS1의 분노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미지를 차용한 건 없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해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새로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로 느림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제 작품에서의 느림은 이미지 과잉으로 지각이 결핍되고 지각의 결핍은 사유의 몰락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제 작품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작품을 본 관람객들이 지각의 결핍으로 사유가 몰락되는 그런 과정을 원합니다. 그 사유의 몰락으로 제로 디그리, 0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특정한 장소인 토포스에서 비대상의 장소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아토포스로 데려가는 그런 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그림의 목적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의 그림은 사유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유란 또 독서로 이어지고요. 제가 이번 전시 요 몇 년간 조르주 아간반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조르주 아간반에 대한 연구는 올해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계속 연구했던 자크라강과 알랭바디우에 대한 연구,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할 계획이고요. 또한 작품적으로는 이런 호모사케르 예상태 시리즈도 올해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것과 좀 다른 작품이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단절시킬 수도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운 작업을 0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